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과 함께하는 매일원법입니다. 자, 12월 10일, 열둘. 옛날에 뭐 숫자 이렇게 동일하게 두 개 나오면 참 기분 좋았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좋은 일로 가득가득하길 바랄게요. 같은 날이잖아요. 12월 10일. 자, 목요일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매일원법 문제 뭐가 준비됐는지 한번 볼게요. 기본권 제한 문제인데요.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판례 문제입니다. 자, 해양, 경찰, 경위, 공채 문제에서 나왔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안.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조금 그래도 살펴보고 갑시다, 우리. 자, 기본적으로 기본권 제한의 방식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자, 우리나라 기본권 제한.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일반적 헌법 유보, 일반적 법률 유보, 개별적 헌법 유보, 개별적 법률 유보.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적 헌법 유보, 대표적인 게 뭐 사전검열 금지 원칙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자, 개별적 법률 유보. 그래서 헌법 23조 3항에 자, 재산권에 관한 박탈, 고용수용이죠. 이럴 때 보상금 법률로 해라. 그건 재산권에서만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규정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일반적 법률 유보. 그러니까 이런 건 21조 2항의 표현의 자유 같은 사전검열 금지 원칙이 나올 때, 또는 23조 자 3항 같은 재산권에 관한 공용 수용, 그러니까 여긴 사전검열 표현에 관한 사전검열 이거 문제하고, 또 이거는 재산권에 관한, 그다음에 공용 수용. 자, 이런 특별한 영역에서만, 개별적인 영역에서만 쓰는 거에 비해서 37조 2항 일반적 법률 유보. 자, 여기 네 가지 한계가 있죠. 목적상 한계, 그 다음에 2번 수단상 한계, 3번 형식적 한계, 네 번째 내용상 한계. 자, 그 중에 우리 수단상 한계를 다른 말로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 원칙이라고 부르죠. 물론 비례 원칙은 주로 평등권적 침해에 관한 문제로서 평등원칙을 심사할 때 쓰는 용어로 많이 쓰고요. 과잉금지 원칙은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참여적 기본권, 일반적인 기본권에 관한 제한할 때 쓰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과잉금지 원칙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한해서, 이런 것도 아주 속아남기 쉽게 문제를 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 침해 문제를, 기본권 침해 문제를 검토할 때 평등원칙으로 많이 쓰여요. 평등원칙 용어로, 원칙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지만, 요거는 자유권적 기본권, 참여적 기본권, 그 다음에 사회적 기본권, 모든 기본권에서 제한을 할 때 지켜야 될 한계로서 수단상 한계로 쓰니까 자유권적 기본권에 한해서만 과잉금지 원칙이다. 요거 속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 과잉금지 원칙 아시죠? 필상, 정당성, 적합성, 필요성, 최소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당성. 그래서 필상 이렇게 외워요. 상당성 다른 말로 균형성이라고도 해요. 자, 정당성에서 나오는 말은 명분이 있냐, 이익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적합성에서 나오는 말은 효과 있냐, 기여했냐, 이런 말 있잖아요. 효과 있냐, 기여했냐, 필요하냐, 이런 말 쓰고요. 필요성에서 필요가 아니라, 필요성에서는 행사 방법을 먼저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여부로, 임의적 방법을 먼저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필수적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는 용어들을 필요적 방법, 필수적 방법, 이런 용어들을 쓸 때 쓰는 말이고요. 마지막 상당성, 균형성은 공익과 사익 사이에 뭐 이런 말이 나올 때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느 분야에서 어느 말을 쓰고 어떤 용어를 쓰는지 조심하셔야 돼요. 또 우리나라에서 정당성에 여기서 위반해갖고 위헌이다, 기본권 침해다 라고 했던 건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거 옛날에 블랙리스트 사건, 요 사건 있잖아. 이거 정당성에 반했다니까. 또 후방에 앉아라. 이거 정당성에 반했다니까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후방에 앉아라, 이런 거 다 나오면 보지도 마세요. 그냥 정당성에 반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들. 저 혼빈간도 마찬가지예요. 혼인빈자 간음죄. 많이 있다니까요.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적합성 원칙에 반한 거, 32주 내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이거 적합성 원칙에 반했다니까요. 조심하셔야지. 또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이러고 나오면 적합성 원칙에 반했다니까요. 자꾸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안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어요.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 대부분이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낙태죄,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에 반해. 그러니까 다른 수준,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그걸 써야 되냐 이런 거죠. 그보다 더 약한 방법도 가능한데 왜 굳이 그걸 썼냐. 그게 필요성 원칙, 이거 의미성, 필요적, 생사, 여부 이런 거 나오는 게 필요성 원칙이라고.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파트에서 특히 이거 정당성하고 적합성은 나올 때마다 정리해갖고 암기하셔야 돼요. 자,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 방송사업자 탁 나왔어. 저 우리 서울대학교, 세무대학교, 학교안전공제회, 그다음에 축협, 상공회의소, 방송사업자, 공인에서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 기본권 주체성 인정. 다만 기본권 주체성 인정하는데 방송사업자 사건에서 사과, 방송, 사죄, 이런 사과, 방송 또 같은 사죄, 방송 또 법유한 사실 공표, 물론 인격권이 아니라 그건 명예권, 무죄 추정권이지만 사과, 사죄는 딱 나오는 순간 법인이라는 단체로서의 기본권으로서 인격권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했다. 자, 두 번째 헌법상 자기 낙태죄 조항,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 탁 나왔어. 낙태죄. 이게 바로 적합성 원칙. 요게 적합한 원칙에 맞아요. 필요성 원칙에 반한 거였잖아. 왜? 인부의 자기 결정권으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낙태를 했다. 그런 이해 사유에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건 적합성 원칙, 적합한 수단 맞지만 필요성 원칙에 반했어요. 필요성, 상당성 여기 두 개가 걸린 거지. 이걸 반한 거지. 이거 두 개 반해서 그래서 침해다, 위헌이다. 형법의 낙태죄. 이거 결정난 거잖아요. 2번이 맞네. 3번 긴급 재정 경제명령 금융실명제 평상시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더 없는 재정 경제 등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동되는 비상 입법 조치라는 속성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에 문제 많죠. 비상기업 또 긴급 재정 경제명령 전부 다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대통령이 뭐 권한인데 비상기업도 권한 행사 아니야? 여러분 비상기업은요 마지막 수단이어야 돼요. 권한쟁이도 안 되고 알겠죠? 헌법 소원도 안 되고 다들 모든 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그런데도 헌법상 국가 위기, 헌법상 위기에 대해 그냥 국가 위기도 안 돼요. 헌법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바로 비상기업이나 긴급 재정 경제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 정책적 수단으로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권한 범위 들어도 그걸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마지막 수단이어야 돼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과잉금지 준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국민으로서 모두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도 할 수 있어. 왜? 우리의 국민의 기본권, 국민주권 지금 침해당했잖아. 우리 지금 삶이 좋아졌어요? 뭐 환율은 올라가죠. 국제적인 국제적인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신뢰가 떨어질 만큼 대외도 신뢰가 떨어지면 수출길도 막히고 이게 뭐야? 국민적 망신, 국민적 신뢰, 국민적 믿음. 정치에 권력을 주는 거는 우리가 권력자를 주는 거는 믿음에 근거한 위임이에요. 그 믿음을 저버렸으니까 우리는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방법이 없을 때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비상기업이에요. 잘못했죠. 준수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이야말로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덮으려고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논리.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자, 볼게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감염병 예방법. 이거 나오죠. 코로나 사건 때. 아예 영업을 금지했다. 막았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금 줘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한했다. 이 말 나오면 조심하세요. 제한됐다. 그래서 왜 3인 이상 또는 5인 이상 뭉치지 마세요. 그러면 2인, 3인 먹을 수 있잖아. 가게 열었잖아. 그거다 배달도 하잖아. 그러면 음식점을 문 닫은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제한돼요. 영업이익이 감소됐다. 그렇다 해서 보상금을 줘야 될 입법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법 의무가 없으니까 보상금 입법을 안 만들었다 해도 재산권은 제한된다 볼 수 없습니다. 관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운영자가 소유하는 영업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익, 사용, 처분 권한을 제한받은 것이므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보상 규정 부재 자체가 임시적 운영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제한되지 않습니다. 요거 잘 보세요. 코로나19 사건 최근 판례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정리해봤습니다. 자, 요즘 문제 시국이 점점 헌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고등학교 교육부터는 헌법을 조금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서 국가 권력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기본권이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주권은 모든 기본권의 모든 국가 권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주권, 국민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금요일 오실 거죠? 매일 헌법 정의로입니다.